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은경 코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프 코치가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 고객의 얘기를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텅 하고 비어 있으면 고객의 이야기를 주워 담기가 너무 좋은데, 종종 사회에서 생활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 자극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좀 텅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면 또 코칭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면 고객의 내면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상대나 대상이 있다면, 아, 지금 상대 대상의 내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다. 이런 걸 훨씬 알아차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이 마음, 시선, 내면 리더십인데요. 마음, 시선의 줄임말로 마음, 시선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이 마음, 시선이 뭔지를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서 6시 20분, 딱 20분 동안 이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코치님들에게 제가 전달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져 있던 경험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있으신가요?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싶어서, 리프레시 하고 싶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아침 루틴을 만들고 싶어서, 네, 좋아요. 아침에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면 너무 리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충만한 아침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코치님들 얼굴을 뵈면. 살면서 우리는 종종 막 되게 크고 엄청난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한 한 단어, 한마디, 한 문장에 세계의 우리 감정이 이렇게 좀 망쳐지고 그 어떤 말에 뭔가 이렇게 콕 찔려가지고 자꾸 생각나고 왠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되게 큰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감정에 뭔가 이렇게 그런 작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좀 복잡하고 휘둘리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마음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단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내가 그 한마디에, 그 한 문장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 아, 내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나 왜 좀 계속 찝찝하지? 그리고 왜 그게 자꾸 떠오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그 말에, 그 단어에, 그 표정에, 그 태도에 내가 흔들렸구나, 라는 걸 이제 먼저 끄덕끄덕. 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그렇구나.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을 1단계는 먼저 인정해준다. 내가 그런 사소한 말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실 1단계가 잘 돼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1단계를 잘 해줘. 아유, 그래, 맞다. 내가 참 유치하기도 하고, 아이, 존심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말에 흔들린 거 맞다. 이렇게 좀 스스로 인정해주고, 아, 그래, 흔들릴 수 있다. 사람이면 다 그렇지. 내가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나 그래서 좀 화났다. 나 그래서 좀 서운했다. 그래서 짜증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한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혹은 그 말을 한 대상은 왜? 뭐 때문에 그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시선을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가 뭐가 있었을 건지. 근데 사실 1번이 잘 안 되면 2번으로 넘어갈 또 짜증나요. 내가 왜 그 사람 긍정적 의도까지 생각해줘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그 상대나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의도가 잘 안 떠오르고 생각하기도 싫어. 계속 짜증나. 그러면 1단계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야, 너 되게 유치하고 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치면 이런 또 그런 게 있어요. 야, 코치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엄마면, 야, 엄마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면, 야,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며느리면, 자식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조차 좀 되게 부담스럽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살짝 내려놓고, 야, 저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어. 너 완벽하지 않잖아. 하고 이렇게 좀 자신을 한 번 더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 필요하다. 충분히 1단계가 되면 2단계로 가서 상대방의 뭐에 집중한다고요? 긍정적 의도. 왜 그랬을까에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고객들하고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랬을까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왜 그랬을까의 질문의 답의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되돌아오는데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왜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긍정적 의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점점 기분 나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 그러면서 계속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냥 시선을 조금 바꿔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긍정적 의도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를 다 찾아보셨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게 중요한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에게 뭔가 요청하고 싶으면 요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멈추고 싶으면 멈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행동이 필요하면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선택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두 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요거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 선택으로 이용해서. 물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이 두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힘도 여러분한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믿으시면 되고 그 선택이 만약에 어떤 행동이라면 그 행동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정말 상대가 보통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그 일이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올라오는 감정들은 우리가 어머 너무 좋다 이런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감정이 불편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피하고 싶게 하다 보니까 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보고 싶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의 상태는 별로 이제 좋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원래는 그냥 얘는 신호다. 이게 우리가를 아프게 해야지만이 주인이 이 몸의 주인이 봐주기 때문에 너 그 한마디에 지금 불편해라는 거를 좀 들여다보줄 이제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편하게 이렇게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때요?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때요? 아, 아파. 어떡해.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시죠. 팔이 부러졌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팔이 부러진 것 같아. 너무 아파.
갑자기 제가 무릎이 아픈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PT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PT 선생님이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금 더 뛰어보세요. 아, 제가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요. 에?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원래 다 사람들이 무릎이 아픈 거 아니에요? 뛰면 다 무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더니 아니요, 사람들은 뛰면 무릎이 안 아파요. 그거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답니다. 팔이 부러졌어. 아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요. 이게 무슨 상태인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안 쓰고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왜 고통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거 가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상이 생겼으니까 너 가서 이거 어떻게 해.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는 빠르게 처치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고통을 왜 느끼는지 아세요? 몸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이 마음에 대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는 나쁜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다.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고통을 이렇게 주는 거다. 이런 알람음. 띠링띠링띠링띠링. 자, 요거 작업해보세요. 하는 알람음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되게 사소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 화가 나고 막 울분이 들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혹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어서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런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 내 안에 있는 또 긍정적 의도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시선 3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1단계는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2단계는 상대에게 시선을 돌릴 때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에 시선을 돌린다. 마지막 단계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은 좀 나를 돌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한번 맘 시선의 관점으로 나를 좀 들여다보자. 제가 어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앉아서 5분 동안 이렇게 썼어요. 노트에다가 나 지금 이런 거 느끼고 있어. 좀 쓰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게 필요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심지어 내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생각이 좀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아는데도 자꾸 그게 딸려가는데 이게 좀 글로 쓰면서 쏟아내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내 마음을 인정할 때는 좀 앉아서 노트에 한 5분이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잠깐 끄적끄적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맘시선이 어떤 거다. 첫 번째,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인정하는 단계. 내 마음 보기. 두 번째, 시선을 상대의 긍정적 의도에 돌리기. 그래서 숨은 긍정적 의도 찾기.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요 세 가지를 먼저 안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코치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았는지 한 단어로 적어주실까요?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서 요거 내가 좀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단어 딱 정리하셔가지고 하루 동안 그냥 마음에 한번 품고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다 지켜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